자, 그 다음에 우리 원생동물 볼 차례죠. 원생동물에 관한 건 그냥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는데요. 자, 원생동물은 말 그대로 좀 크기가 커요. 그래서 2.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단일세포고요. 단세포 생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보통 이제 이 원생동물은 보통 운동성이 보통 있는 편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원생동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이질 아메바라든지 말라리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울 톡소플라즈마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질 아메바, 말라리아, 그리고 톡소플라즈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게 간단히. 그리고 바이러스. 그럼 바이러스는 기생을 하는 거죠. 기생을 하는 건데 숙주세포가 있어야지만 증식을 할 수 있는 절대 기생성 세포 내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요 증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대표 중에 간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폴리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 근데 보통 보면은 이 바이러스는요, RNA와 DNA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로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거든요. RNA만 갖고 있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과 미생물이요. 가장 크기가 어땠어요? 적었죠. 필터도 통과해버릴 정도로 작은 여과 미생물이고요. 그리고 생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 가능하다는 소리는 외부에서는 절대 증식할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바이러스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뭐 단독 문제로 나오진 않지만 이런 내용들이 뒤에서 바이러스 식중독이나 이쪽에 보기로 나오니까요. 한번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외부에서 증식할 수 없어요. 세포 내 소기관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얘네들은 세포 내 소기관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아요. 이런 세포 내 소기관이 있어야지 자가 증식을 하는데 세포 내 소기관이 없어서요. 증식 못합니다. 자가 증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 내 소기관들이 없기 때문에요. 자가 증식 못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선 절대 증식할 수 없어요. 오로지 어디서만 증식할 수 있느냐면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외부에서 증식할 수 없다는 소리는 이건 뭐냐면요. 식품의 부패나 변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소리예요. 변질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얘는 단순히 식품에 묻어 있다가 식품과 함께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지 식품을 부패시키거나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증식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거기 라에 이런 특성이 있대죠. 숙주 특이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마다 특유의 숙주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로바이러스 있잖아요. 노로바이러스는 사람한테만 식중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유 숙주가 되는 거죠. 그럼 뭐 돼지 콜레라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문제를 일으키냐면 돼지에게요. 자, 보통 이렇게 숙주 특이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이 없다. 그럼 감수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감수성이 없다는 소리는요. 효과가 없다는 소리예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감수성이 없다. 그러면 항생제에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항생제가 뭘 위한 거냐면요. 세균이요. 세균을 없애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러스에겐 효과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런 특징들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이러스 식중독에 이런 보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을 다 봤어요. 그래서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이렇게 쭉 봤는데 정말 보니까 내용들이 주로 다 어디에 있느냐면 세균과 곰팡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거의 세균과 곰팡이 위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식품의 미생물의 오염 경로, 요건 이제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요. 토양의 미생물들, 그러니까 토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미생물들, 세균, 곰팡이, 효모, 원충류가 나와 있지만 대다수는 뭘까요? 세균이요. 그래서 90% 이상은 다 세균들이에요. 그 외에 곰팡이, 효모, 원충류,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한번 여기서 나중에, 어떤 균인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읽어보는 정도. 자, 그 다음에 수생 미생물들이 또 나와 있죠. 수생 미생물들. 담수세균. 여러분, 담수세균 같은 경우엔 그람 음성에 저온균들이 많아요.
그런 음성의 저온균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슈도모나스입니다. 수중세균의 대표 중인 건 슈도모나스예요. 그 외에도 뭐 아크로노박터, 알칼리제네스, 아이로모나스